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재입니다. 지금부터 24년 9월 3일 화요일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날씨는 하루 종일 비도 안 오고 오늘도 비도 안 오면서 그저 구름만 떠다니는 그런 꿀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자카르타 같은 날씨 같은데요. 무슨 미세먼지가 가득한 것 같이 뿌옇게 된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의 기온은 무척 덥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폭염이 시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자카르타로 어떤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자카르타는 빨간 바탕색의 흰 글씨로 슬라맛 다탕 스리 파우스, 즉 교황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호의 신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프란치스코 교황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로마 공항을 출발해서 11시간 동안인가요? 그렇게 먼 거리를 날아서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편 정치권 뉴스는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나서는 리드완 까밀 주지사 및 시스워너 부지사 후보 출마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리드완 까밀의 선거 공약을 보면요, 자카르타 바루, 그러니까 새로운 자카르타, 또 자카르타 마주, 또 전진하는 자카르타로 잡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발리 누사두아에서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포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정상들의 사진을 보면은 조코위 대통령과 브라보 국방장관, 그리고 동티무르 대통령을 빼면은 대략 25개 전후의 아프리카 정상들이 참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앞줄 왼쪽부터 보니까 진지바르 대통령이 있고요. 탄자니아 부통령, 그리고 에스와티니 대통령, 또 라이베리아 대통령, 가나 대통령,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 브라보 국방장관이 서 있고요. 그 옆으로 루안다 대통령, 그 다음에 티모르레스테 동티무르 총리가 있고요. 짐바브웨 부통령이 서 있습니다. 이들 나라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글로벌 연대에 동참하는 그런 나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4년 누사두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포럼에 참석한 국가들은요, 다양한 지정학적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연대와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글로벌 연대라든지 파트너십은요, 점차 쇠퇴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포럼에 이렇게 적은 수의 나라가, 그것도 정상들은 몇 안 되는 것이 또 이렇게 정상들이 아니고 대리인들이 참가한 걸 보게 되면요,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포럼도 큰 호응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했던 우리나라를 초청했던 그 아프리카 협력 국가 포럼보다도 더 초라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반등 회의를 또 울거먹으려고 하지만은 그건 이미 한물간 국제적 그 이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이 포럼에서 4가지 제안을 아프리카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SDG,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버넌스, 그런 목표 달성은요, 글로벌 개발의 주요 초점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도네시아는 뭐 남의 나라를 돕는 아주 헌신적인 나라다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이미 인도네시아는 그 지구 남반구의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과 아프리카 2063 목표를 위해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남남 협력과 남북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제안은 1955년 4월 18일에서 14일까지죠. 4월 8일인가요? 8일에서 그러니까 여하간 1955년 8월에요. 4월이죠. 4월에 반둥에서 열렸던 아시아 아프리카 반둥 회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모임을 주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둥회의는 다문화주의의 기치를 걸고요. 모든 국가의 평등과 주권 그리고 영토 보존을 강조한 역사적인 그런 선언이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원동력의 전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포럼의 추진력은요, 출발부터 너무 왜소해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1955년 반둥에 모여서 제3세계를 외치고 유엔에서 당당히 그 제3세계를 대표한 인도네시아가 그들 국가들의 대표로 나서서 유력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은 이미 그 꿈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걸 조코위 대통령이 다시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포럼이다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의 지금 경제 사정이라든지 안보 능력 등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못 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조코위 대통령의 마지막 외교 무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적으로는 신수도를 옮기는 것을 마지막 무대로 잡았는데요. 이번에는 아시아 아프리카로 그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포럼에 프라보오 당선자를 끌어들였지만은 마치 유도현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포럼이라는 것을 주창했었는데요. 그것처럼 점차 권력이 떨어지면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브라보 차기 정권은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걸 실천하려면요, 2025년 정부 예산에다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는요, 조코위 정부의 재무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재무부 장관은 프라보오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스리물야니 장관입니다. 그녀는 프라보오가 대선 후보 때 프랑스 라펠 전투기 구입 자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아주 원론적인 것으로 이유를 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해라 또 사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조코위 대통령의 어떤 설득으로 끝까지 조코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스리물야니가 이번에는 국민들이 교육 예산에서 무상급식 자금을 돌려막겠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요, 그렇지 않다고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무상급식 예산으로 71조를 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대신 프라보오 당선인의 공약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의 급여라든지 학교 운영 자금 그런 것들은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켜질지 그건 뭐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비가 20%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 즉 722.6조 루피아에다가 뭐 거기다 포함시켜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무상급식 사업이 교원급여라든지 또 학교 운영 지원 자금이라든지 명예교사 위촉비 등 매년 정기적으로 문교부가 지출하는 그런 자금에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교육부 예산 예비비에서 충당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제조업 생산 및 주문이 8월 들어서 급감하고 있다는 이런 쇼크적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21년 8월 이후,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기록으로 볼 때 가장 급격한 생산 및 주문 감소라고 합니다. 주 원인은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감원을 지금 시사하거나 실제로 감원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S&P도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50개국 2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 지수, 그러니까 PM이라고 하는 지수를 산출한다고 하는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보다도요, 인도네시아가 더 심각하게 가라앉고 있다는 그런 지수가 나와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